자주 통일의 원년으로 정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내년 6.15 기념 행사를 평양에서 8.15 행사는 남측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사흘 만에 모습을 나타낸 북한 응원단. 여전히 밝은 미소와 활기 넘치는 응원으로 관중들을 사로잡습니다. 반세기 동안 헤어졌던 북측 가족 97명과 감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단 60년 과거 적대적인 관계였던 북한과 남한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를 위해 민, 관, 군 등 다방면에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런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은 좌익, 우익, 진보, 보수 등으로 구분되어 극히 상반된 양상을 보여왔다. 진북 좌익적들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친북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삭제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면서 집단 불복종은 물론 위헌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희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정보통신부가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친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삭제 명령을 받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와 민주노동당, 한국대학생 총연합회 등 13개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삭제를 요구받은 글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 노선인 성군정치와 세습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들은 정통부의 이번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명령에 불복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글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강제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금 현재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은 오늘 오후 크리스토퍼 힐 미국 측 육자회담 대표가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이방하고 있던 서울 한남도 외교통상부 장관 공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회원들은 미사일로 도발하는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도 대북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단의 벽을 더 가까이 하게 될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되게 쉽게 편하게 와닿지 않는 우리의 형제 국가란 공산주의, 딱딱하다, 분단된 우리나라, 공산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대북 이미지에 대한 응답으로 한민족 등 긍정적인 반응이 80%를 상회하였고 앞으로의 대북 이미지에 대해서도 약 90%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학생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반도기 흔들면서 우리 곧장 체육대회 하면은 흔들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쉽게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60년 이상 서로 적대적이었고 다른 체제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길들여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이렇게 깃발 흔들면서 하나가 된다는 거 약간의 좀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이 다르고 다를 것이다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그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주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걸음을 시작을 해야지.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같은 민족이었다.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둘이서 남자 여자가 좋아서 사귀잖아요. 100일간서 깨진단 말이에요. 죽고 못 살던 애들. 그 정도만 되나? 결혼해가지고 서약하고 많은 사람 불러들고 그 결혼하고 생쇼를 다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근데 나중에 또 볼 거 안 볼 거 했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앉아서 삿대질하면서 이혼을 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60년 동안 전혀 떨어졌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감격의 눈물로 껴안는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같다는 것만 강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너랑 나랑 다르고 차이가 난다. 그걸 어떻게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너와 나의 다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난 그런 것들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긍정적인 거는요. 저희 통일이 되면은 그 경쟁력이 살 거.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지금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나쁜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가 더 악화될 것 같아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반응이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문화나 이념 차이, 경제적 문제를 들었다. 거기는 공산주의잖아요. 저희는 민주주의 자유국가고 그래서 통일하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부닥칠 것 같아요. 좀 너무 문화도 다르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차라리 통일보다는 자유롭게 교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통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와 북한의 그런 자본의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통일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시기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이산가족 그런 거는 그분들 이제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 세대에서 왠지 끝날 것 같고 뭐지 좀 통일이 되면은 저희 나라가 이렇게 발전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지금 통일하면 우리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먹고 가난해서 북한 챙겨줄 돈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다가와야 되는 또 올 수밖에 없는 우리 한민족의 현실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접근하지 않나 방법론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좀 유치를 시키고 있고 또 중국의 북한의 많은 그 광산이나 탄광들에 대한 개발권을 독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남한 경제나 또 남한의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미리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되는데요. 즉 지금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 살고 힘들고 그렇지만 앞으로 통일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뭐 부동산 붐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무슨 시설이나 설비가 낳고 해서 캐내지 못하는 그런 자원들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더구나 북한의 그 싼 노동력, 인건비 같은 이 부분도 뭐 중국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우리가 당장의 현실에서는 북한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이지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투자적인 매력도 있고 또 우리 한민족 통일했을 때 우리 한반도의 그 국제적인 그 뭐 GNP나 GDP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는 그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나 또 우리 교육기관들, 교육 정책들이 조금은 북한에 관련돼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 같으면은 지금 북한이 2,300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의 5천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남과 북의 인구를 합치면 7천만이 넘어요. 사실 7천만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한 민족의 테두리 안에서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르면은 굉장히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잠재적으로 우리는 지금 통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그것이 다가오고 현실화됐을 때는 짧은 시기에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겠지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북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하고 인터넷에서 많이 얻은 편이에요. 학교 교육하고 인터넷에서 주로 들은 것 같아요. 미리 알아두면 통일할 때 나중에 도움도 되겠고. 수업하면서 들은 것도 있고 들은 것들도 있고 많이 신문 방송을 많이 접하고 신문 같은 경우 보고요. 책을 읽거나 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얻었고요. 크게 큰 언론 매체는 없고요. 세심하게 얻는 그런 건 없고. 인터넷 신문밖에 없어요. 그리고 밤에 8시에 보는 그 8시 뉴스밖에 없는데 신문 보거나 그냥 TV에서만 비춰주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남북 간의 그 프로그램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만들고 다큐멘터리 이런 것도 많이 만들면은 좀 사람들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방송 매체고 신문 보도니까. 근데 은희경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설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랑한다는 그 말만큼이나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편견에 빠져 있다는 고백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알고 있다는 것들은 정말 방공교육에서 갇혀 있는 거고 그나마 우리가 열심히 보고 있는 정보들은 평양 중심이었고 걔네들이 좋은 것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주로. 아니면은 그쪽을 저쪽을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면 극단적으로 나쁜 것만 보여줄 거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 그냥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알게 됐고 별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가끔 TV에서 나오는 뉴스나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북한 치면 뭐 있나 막 핵 문제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만 나오고 사소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막상 하면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보 수단이 그밖에 없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신문에서 밖에 지금 못 보고 있고 이게 문제점이긴 한데 뒤에서 교육을 잘 해준다면 모를까나. 이제 고등학생들 또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대부분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 없다.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당연한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이 범국민적인 또는 학생들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 이 동질성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이나 또는 이런 교육의 취지들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볼 수 없지 내 마음이 맑을 때야 얼핏 꿈에 볼 수 되게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 하면 되게 나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싫어요. 저는요 되게 북한은 되게 좋아요. 여기 남한 사람 TV랑 나오고 그런 거 무슨 막 고문당하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집에는 막 뒷산에는 막 샘물 폭포 그런 것도 막 흐르고 청천강이라고 그런 맑은 물도 흐르고 고기도 막 잡으러 가고 되게 딱 동화 같은 그런 고향이 있는데요. 남한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60년 분단의 세월. 우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다 주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허물기 힘들다고 방치한다면 어느새 우리에게 더 견고한 벽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지금 벽돌 하나하나 알아가고 옮겨가는 준비가 필요하진 않을까?